안녕하세요. 감성한약사 대호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다 마침 얼마 전에 이제 비염 환자가 왔습니다. 비염 뭐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막상 정의를 내려보자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냥 코에 불편한 거. 맞습니다. 비염이라고 하면 비염, 코 비자의 염증이죠. 뭐 장염 그러면 장의 염증 뭐 이렇게 사실 병증이라는 게 한문을 알고 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염이라고 하면 코의 염증이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대상에 과민 반응하면서 콧물이 주룩주룩 흐르거나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동반을 하게 되죠. 그런 증상들이 동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에 불편해지는데 특히 뭐 대인관계에 대해서 불편해진다든지 또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김대호 한약사님 뭐 비염에 좋은 한약사님만의 특별한 방법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통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뭐 대호야 뭐 피곤할 때 뭐 먹어? 그러면 쉬세요 막 그런 얘기 하고요. 야 대호야 나 뭐 이런데 뭐 이런 문제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 물을 드셔야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대호야 어떻게 먹고 사니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좋아지시고 나면은 약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뭐 쌍화차 필요하신 분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18년 동안 뭐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염에 대한 특급 비밀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특급 비밀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는 무엇이 중요하냐? 예스 복습. 그런데 그 예스 복습을 해내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내서 비염 반드시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보통 저희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오셔서 한약을 드시겠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은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세 가지를 지켜주시기만 한다면은 약에 대해서는 효과를 빨리 보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부터 이야기할게요.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로 네버 절대로 코를 세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비의 염증, 코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코 점막 속에 이 점막 속에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렇게 부어 있다 보면 병목 현상처럼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답답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코를 세게 풀게 됩니다. 되게 비염에 대한 처방들 같은 경우는 상부를 중심으로 순환을 시켜드리고 염증을 낮춰드리는 공격적인 처방으로 짧게 가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처방 대개 두 가지 방향성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성 모두 코 속에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에서 세게 풀어서 물리적으로 점막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지 않으면요 약이 안 듣거나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비염 때문에 코가 불편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첫 번째로 코를 세게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흐르는 콧물은 되게 닦아주시고 한 10번 정도 세게 푸셨다 그러면 정말 답답할 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세게 푸는 그 정도로 50% 이상 코 세게 푸는 빈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요 점막이 차츰 가라앉게 됩니다. 두 번째, 비염은요 따뜻한 곳에서 자야 돼요. 뭐 추워서 이렇게 비염에 걸린다. 비염이 심해집니다. 되게. 그래서 비염에 되게 상당히 좋은 약재를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신의와 창의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초학에서 400, 500여 가지 약재, 본초 한약재 중에서 코가 직접적으로 효능이 언급이 된 약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의와 창의자입니다. 그래서 통비규라 그래서 코의 구멍을 갖다 통하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코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약재가 바로 신의와 창의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재가 효능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산풍한 차가운 바람을 솟아시킨다. 산풍습 습한 기운을 솟아시킨다. 이렇게 흐트러뜨린다. 즉 차가운 기운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염이 심해지시는 분들 또는 갑자기 심해져서 오신 분들 보게 되면은 곰곰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차가운 곳에서 한동안 고생하고 이렇게 그냥 무디게 지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비염이 좋아지게 할 때는 내 몸을 중심으로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곳. 그러면 한약사님 따뜻한 거 먹으면 비염 좋아지나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체를 중심으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은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에 대해서는 따뜻한 기운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 따뜻한 차 이런 부분들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비염이 한참 심할 때 이비인후과에서 쓰던 방법인데 한동안은 무시됐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그러면서 무시됐었는데 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활한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비강세척을 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코 속에 식염수를 넣고 비강, 코 뒤쪽에 있는 부분의 염증을 갖다가 입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정말 어떻게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더럽거나 코가 맵거나 불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를 푸는 것 이상으로 막힌 코를 갖다 세게 10번 푸는 것보다 100번 푸는 것보다 비강세척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강세척을 하실 때는 세포들 간에 세포들을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생리식염수는 되도록이면 우리 몸과 비슷한 온도로 맞춰서 온도에 대한 자극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비강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게 풀지 않는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몸을 따뜻하게 잔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비강세척한다. 정말 답답할 때 대부분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비염이 그렇게 완전 초중증도가 아닌 이상 약 3개월 100일 정도 이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요 50% 이상은 정말 비염이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 곰도 호랑이도 저희가 단군 신화에 보게 되면 사람이 되는데 100일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연인 간에 만나서 100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100일 여러분들의 몸이 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비염이 좋아지는 세 가지 방법 100일을 투자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50%에서 한 70% 정도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법 내지 직접적으로 코에 또는 상부 쪽으로 순환을 시켜 드리면서 좋아지는 처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면역력 또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과
체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역력과 체력을 올려주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체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두 가지 처방을 많이 추천을 해요. 첫 번째는 쌍화탕. 저 쌍화탕 매니아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쌍화탕 진짜 좋아요. 쌍화탕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비염이 심할 때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좋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따뜻한 데서 자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쌍화탕은요, 육계, 즉 계피를 중심으로 온 몸의 아랫배부터 이렇게 따뜻하게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온돌의 순환을 내 몸 안에서 만들어주는 게 쌍화탕이죠. 그러면 쌍화탕의 육계가 온돌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온돌의 어떤 뜨거운 기운을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순환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막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막는 아이들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나면 그 길에 온기를 돌려주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쌍화탕의 처방 구성이 당귀와 청공이 또 들어가는데, 청공이 그런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쓰레기들을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당귀는 좋은 기운들을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화탕이 보게 되면 육계, 당귀, 청공, 그리고 작약,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약재만 가지고도 대단히 응용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효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쌍화탕, 좋은 쌍화차 만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 더 처방을 권해드릴게요. 이게 코라고 하면은 비염, 즉 코에 염증이 문제가 생겨서 불편한 이런 비염이라고 하면 호흡기 쪽의 질환이잖아요. 근데 내 친구?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프면 저도 같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프지 않을지언정 마음도 아프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보세요. 마음이라도 아프죠. 그렇죠? 근데 코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수가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면역력과 체력을 길러주고 코 또는 호흡기 쪽에 좋은 처방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받는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경옥고를 이야기합니다. 경옥고는요, 동의보감에서 그렇게 뭐 뻥치죠. 뭐 30년을 먹으면 300살을 산다. 뻥이죠. 저도 그러면 30년 먹고 300살 살게요.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첫 번째로 꼽을 정도의 정말 좋은 처방이에요. 대부분 경옥고는 피로, 면역력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호흡기 쪽, 특히나 기침 쪽 폐가 건조해지는 증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염에 있어서 뭐 스테로이드 또는 이렇게 뭐 칙칙이 또는 한약에 있어서도 뭐 현계, 영교, 창의자, 신의처럼 상부 쪽에 순환을 시켜주는 처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럴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 면역력부터 체력부터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세 가지, 코를 세게 풀지 않는다, 따뜻한 곳에서 잔다, 그리고 비강세척을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셨다, 그러면 내가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쌍화탕이나 경옥고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좋은 것을 골라서 잘 선택을 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8년 한약사, 일단 밥을 잘 먹고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알고 있는 부분 이렇게 조금씩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뭐 성격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스타일도 그래서 그렇게 뭐 약이 꼭 최고입니다. 뭐 한약이 최고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 비용으로 가장 건강해지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만 빠르게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들 되게 없어요. 그래서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100일 정도씩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까? 그런 고민을 살짝 해보시고 실천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감성한약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이상 감성한약사 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